과다가 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맞나요? 목, 등, 그리고 두개골. 위장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 직격탄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실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들 지금은 역류성 식도염의 시리즈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자가 진단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앞서 있는 그 영상을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건 이제 뭔가 자꾸 올라온다. 특히 이제 위장에서 식도로 뭔가 올라온다. 그래서 역류다. 물론 음식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 위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위산이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에 영향을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은 보통 우리가 그 제산제에 해당되는 산을 없애는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산을 이제 없애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위산 과다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나요?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실은 이제 틀린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야, 이거 참네.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류가 됐다는 게 왜 역류가 될까요? 유산이 많으면 역류가 될까요? 아니거든요. 실은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위의 내용물들이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두는 거는 위산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열려버린 조인근들이 왜 열리게 됐느냐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중에는 약물 없이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장 증상이 너무 심하고 뭐 불편한 느낌이 뭐 굉장히 있을 때는 제산제를 먹는 것도 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식도 하부 관략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어 에스파지알 스핑터 LES라고 하는데, 그 조임이 너무 느슨해져 있는 그 원인 자체를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위산이 적든 많든지 간에 어쨌든 뭐 조금의 위산이라도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과다는 아니다. 그러면 저하인가요? 저하가 훨씬 저하가 맞습니까? 훨씬 더. 일단 우리가 그러면 그 하부식도 관략근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이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관략근, 근육이지 않습니까? 자, 근육은 명령을 누구한테 받죠? 신경한테 받죠. 근데 이제 일단 식도 근육은 평활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조율하지 못하고 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화롭게 필요에 따라서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단지 우리가 식도하고 위의 문제라고 보지만 실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식도 자체의 관략근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실은 횡격막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횡격막과 식도는 인대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도 자체의 관략근의 힘이 약하더라도 우리 횡격막에 의해서 단단하게 조여지면 그것 또한 방어 체계가 되는 거죠. 여기 횡격막이 숨 쉬는 이 막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횡격막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하면 쭉 내려가면서 공기가 쑥 들어오게 되거든요. 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 자체가 우리 식도를 확 잡아주는 거죠. 왜? 횡격막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
그 식도가 지나가거든요. 네. 또 세 번째 요인은 뭐냐? 실은 그 화학적인 어떤 반응들에 의해서 식도의 관략근을 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인 어떤 음식물이 들고 나가는 그런 압력, 그것들을 센서가 인지를 하기도 하지만 식도뿐만 아니라 위 내부의 어떤 화학적인 물질에 의한 센서가 활성화되면 아, 여기에 내가 잠궈놔야겠구나 하고 관략근들을 조이는 거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그 원인 세 가지가 네. 첫 번째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네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또 뭔가 또 척추랑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횡격막이 보조적으로 네네. 그 관략근을 쪼아줘야지 되는데 네. 그 보조해주는 그 기능이 떨어졌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위장 내의 어떤 화학적인 변화. 네네.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면 위장은 사실 산성이 굉장히 세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강산성, 염산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위산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다. 네. 세 가지로 딱 네.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게 이제 척추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다. 네. 네. 그러면 척추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일단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성신경은 이제 근골격계하고 관련된 신경을 채성신경이라고 하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교감신경은 채성신경과 함께 척추를 빠져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식도를 조율하고 있는 교감신경은 상부 등에서 나옵니다. 상부 등에서 네네. 상부 흉추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등에 있는 상부 네. 흉추. 네. 그리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 머리 두개골에 있는 우리 경정맥공이라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 가지고 또 식도 관략근으로 가는 거죠. 그건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걸쳐지고 네. 등에서 나온 신경이 또 하나가 걸쳐지고 네. 이런 게 또 네. 문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은 횡격막은 하부에 있지만 실은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목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근골격계, 즉 채성신경, 경추 3번에서 5번에서 나오는 횡격막 채성신경이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횡격막을 지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과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목, 등, 그리고 두개골 이 밸런스가 이 식도 관략근을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목이 안 좋고 네. 상부 등 흉추가 네.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목이 불편하고 등이 늘 뻐근하고 네. 이런 분들이 흔하게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 머리부터 등까지는 어쨌든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치료의 포인트가 되죠. 치료의 포인트가 된다. 네. 그러면 화학적인 문제, 위산이 부족해지는 이 원인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위산이 부족한 원인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은 이제 박테리아, 우리 세균이나 이런 감염들이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샘에서 우리가 분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위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위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산도가 위 내에 만들어져야지 이게 조임근이 조이는 거거든요. 근데 흐리멍텅하니까 얘가 못 조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식도염 있어요. 뭐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네. 병원을 찾아가면 또 뭘 주죠? 위산 제산제를 억제제를 주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식도가 계속 위산 때문에 네. 염증이 생겼다가 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이 되면 식도에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네. 식도암까지도 갈 수가 있죠. 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척추의 문제, 네. 그 다음에 뭐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관련이 되고 그 위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나오는가, 네. 위장의 그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얘기가 들어봤을 때는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네, 뭐 약 하나 먹고 뭐 아이고 증상이 없으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위장이
장의 첫 번째 단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게 식도까지 영향을 준다. 이러면 내 장의 문제도 계속 네네. 악화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운다는 의미로도 역류성 식도염은 굉장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장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 직격탄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위장의 건강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장은 어떻게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나?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